아픈 고통스러운 데 중에 하나예요. 환자분들한테 그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침 놔줘야 돼요. 여기다 도침으로 찍어줘야 돼요. 하지 불안증후군이요, 원장님들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 저림증 생각보다 쉽게 낼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신경근이 너무 이렇게 위축이 되어 있다면은 시간이 좀 걸리는데 바로 많이 그 자리에서 많은 부분이 해결되기도 해요. 그리고 항상 이 100회열짜리잖아요, 이게. 전신의 근막이. 왜냐면 봐요, 원장님들. 하지가 불안한 것은 여기가 되게 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다가 도침으로 째주고 여기다가 윤활유 넣어주라고요. 윤활유. 그래서 이 부분이 관절에 윤활유 넣어줘서 관절 움직임이 좋아지게 해주라고요. 자, 다시 뇌 자체를 교정하기보다는 뇌를 감싸고 있는 두개골을 고정시켜서 뇌를 자유롭게 해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 의견은. 상안부작용, 손발저림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고요. 생식기 질환에 여기 생식기가 여기 있어요. 우리 남성 원장님들 내일부터 이렇게 도침으로 좀 많이 찍어줘요. 알겠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주라마타는 여기까지이지만, 뇌수막이 여기까지이지만, 신경외막도 주라마타의 연속성입니다. 당연히 어지럼증 환자들이나 난치 환자들 중에 많은 경우는 만성적인 발목 불안정성이 있어 만성적인 염좌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한쪽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그러면서 이 여기를 적극 잘 풀어줘야 돼요. 움직임 좋아지게 해줘야 돼요. 자, 다시. 늙는다고 하는 것은 뇌수막이 짧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주라마타가 타이트해진대요. 주라마타가 타이트해진대, 짧아지고. 타이트해지니까 이런 모양으로 또 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젊게 가려면 주라마타를 이완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피부 미용, 이 질긴 주라마타가 더 나이 들면 이게 더 말라 비틀어지겠죠. 물론 이건 사체니까. 이 뇌수막이 뼈에 붙는 부분이 홀 크레니어. 그 중에서도 어디 시상봉합 가장 더 타이트하게 붙어있다. 이 시상봉합을 열어주자. 대후두공, 마이올 드랍, MDB, 마이올 드랍 브릿지. 그래서 이 이쪽 부위에 약침도 많이 넣어주기도 하고, 매선도 하고, 저는 도침도 많이 하고 합니다. 이 부위가. 그리고 그분은, 그 사이트, 캐링인가? 그분 여기다가 프롤로 세라피를 엄청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한의사 중에도 그래서 10% 포도당으로 잔뜩 넣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제 강의 듣고 10%, 5%만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꼬리뼈에 붙는 데가 여기도 뼈에 딱 붙어 있고 여기도 어느 정도 S2에 어느 정도 지지되고 그러면 하나, 둘, 그다음에 여기 필름 터미널 시작되는데 여기 보통 L1, L2 정도 우리 명문혈자리 근처 명문혈자리는 사람에 따라서 L1이 될 수 있고 L2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 L3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면 반드시 누웠을 때 얘들이 타이트해지니까 주라마타가 딱 펴져야 되는데 주라마타가 짧아졌기 때문에 반드시 못 눕는 거예요. 주라마타가 짧아져 있는 사람들이 더 옆으로 눕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짧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베개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다루려고 다음에 좀 자세히 다룰게요. 베개를 여기다가 너무 낮게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보통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자게 되죠. 드라마타 짧은 사람들 특징 중에 어때요? 자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리고 제가 예전에 몸이 상당히 많이 안 좋을 때에도 30대 후반에도 운전하다가 보면 제 뒷머리가 운전대 안 닿았어요, 잘. 그리고 여기다 뭔가 쿠션을 집어 넣어야지 운전하는 게 편했어요. 지금은 시상봉합에 제가 약침 많이 넣고 그냥 종종 풀어주니까 뭐 혼자 치료하는 것은 이렇게 크게 좀 효과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약침 많이 넣어줘 지금은 벽에다가도 딱 댔을 때도 이제 편하게 댈 수 있어요. 제 몸 전체로 반드시 반드시 이렇게 벽에다가 다 이렇게 댈 수 있어요. 반드시 지금은 옛날엔 전혀 안 됐습니다. 여기 뒷머리를 대려면 포드넥이 엄청 됐어야 돼요. 턱이 딱 들려 있어야 돼요. 턱이 들려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잖아요, 원장님들. 어떻게? 옆으로 눕는 것이 허증만이 아니다. 드라마타가 짧아져 있어도 그랬다. 원문이 꼭 맞는 게 아니다. 꼭 그걸 금과 옥조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드라마타부터 더 이완시켜주는 연습을 합시다. 효과적인 데가 꼬리뼈가 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S2 있는 데가 있고요. L1, L2 있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MDB 영역이 있고요. 시상봉합이 있고요. 특히 여기 끝나는 부분인 어디다? 인당 10자리 정도가 있고요. 자, 그래서 시상봉합을 열 때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 도침으로 찍어주고요. 여기다가 약침 넣어줘서 윤활유 넣어주자고요. 그리고 얘들이 더 벌어져서 얘들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하자. 배부르니까 허리띠를 풀어주자. 라는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윤활유 하는데 그래도 태반이 좋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태반 하는 이유를 알겠죠, 이제는? 물로 줘버리면 그냥 날아가 버리냐, 쉽게. 윤활유는 조금 더 끈적끈적한 걸 넣어줘야 되잖아요. 기름을 넣어줘야 돼. 기름칠을 해야지. 물칠만 해주면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날은, 그땐 좀 좋은 듯 하다가. 그래서 원장님들 중에 진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럼 하나같이 많은 경우가 뭐냐면, 원장님, 제가 아직은 약침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거예요. 그럼 저보고 어떻게 라고? 제가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다 안 하는데 어떻게 라고 원장님들. 질문을, 그렇게 질문을 하면 나한테 어떻게 라고. 약침을 사용 안 하는데요. 그럼 저보고 어떻게 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침이라도 많이 쓰세요. 도침도 안 하고 약침도 안 하고 저보고 어떻게 라고. 그럼 침이라도 잔뜩 놓으세요. 그럼 여기다가. 그래서 막을 터준다고 하는 게, 이 부분은 그냥 다음에 시간이 되면 좀 얘기를 할게요. 막을 터주는 것만으로도 원장님들 진짜 많이 좋아질 수 있다. 많은 개념들이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을 터주고요. 이 무릎을 라스를 해주는 거예요. 라스는 뭐냐면 여기 다리 잡고 대퇴골 잡고 이 경골을 잡고요. 서로 모아주세요. 이렇게. 서로 모아주세요. 제가 이 모아주는 거 동영상 보내줄게요. 원장님들. 제가 강의했던 거 모아줄게요. 여기 모아주면 이 부분이 느슨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느슨해지는 개념이 조금 모아줘서, 근데 겉에만, 여기만 잡고 이렇게 모아주지 말고요. 전체를 다 잡는다는 느낌으로 해서 자꾸 모아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좀 느슨해지면 혈류가 포착되어 있는 신경이나 혈류가 포착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느슨해지면서 이쪽 혈류가 더 많이 가요. 그래서 내 손에 뻔뻔뻔 펄스가 더 잘 느껴지면 더 좋아요. 내 손의 펄스든 환자의 펄스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강의 때 종종 얘기하자면 이렇게 이런 베개 같은 거, 쿠션 같은 걸 무릎에다 넣어주면 약간 느슨해지잖아요. 느슨해지니까 여기다 라스를 하기가 더 편해져요. 그래서 이런 베개를 두 개 정도를 놓으면 여기다가도 놓고 베개에도 놓고 옆으로 누웠을 때 이런 베개가 두 개 있으면 편해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도 차라리 이런 베개를 쓰라고 해요. 차라리. 옆으로 누워도
그렇게 자세가 나빠지지 않으니까. 포워드넥이 심한 사람들은 베개를 높게 베라고 해요. 저는 포워드넥이 심한 사람들은. 주라가 짧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건강하게 한다고 베개를 정말 낮은 걸 많이 베거든요. 주라 맞다 더 긴장되죠? 그러면 또 이악 물게 되죠. 자는 동안 이갈이 더 하게 되죠. 그러다가 또 옆으로 눕게 되면 더 옆으로 더 쳐져 몸이 틀어져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명이 더 심해져요. 활동하면 이명이 줄어든다고 하고. 활동하면 이명이 줄어든다. 잠자고 일어나면 잠자고 일어나면 이명이 심해진다. 더 피곤해진다는 사람들 드라마다가 심하게 짧아져 있는 사람들 베개부터 물어보세요. 그래서 베개를 어떤 베개가 좋냐가 아니라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건강할수록 낮은 베개를 베야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더라도 옆으로 눕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옆에는 높아야 된다. 그럼 반드시 눕는 것은 약간 낮더라도 옆에는 높아지는 베개가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호텔 베개를 써라고 해요. 처음에 환자들한테. 호텔 베개는 약간 높잖아요. 근데 푹신하잖아요. 목이 안전하게 딱 느슨해지잖아요, 몸이. 그래서 최소한 치료를 하는 데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내놓고 두세 번 치료했다고 안 좋아진다고. 어떤 사람도 두세 번 만에 효과 안 날 수도 있는 거지, 당연히. 몸이 너무 안 좋으면. 근데 확실히, 한 85세 80세 넘어가는 사람 이명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80세 넘어가신 분들의 어지럼증은, 정말, 왜냐면, 결국 유모세포의 문제거든요. 유모세포가 다 탈락되는 건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남성형 탈모를 3개월 안에 좋아지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죠. 100일기도 하듯이 100일기도는 해야지. 100일은 해야지. 우리가 적혈구가 90일에서 120일 산다고 하잖아요. 우리 몸의 세포의 대부분이 적혈구니까 100일 정도만 잘해도 우리 몸의 세포의 절반 정도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기가 유지되기가 좀 쉬워지는 거지. 3개월 정도만 잘 따라오면 되는데 1, 2개월 만에 포기하면 참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루틴으로 하다 보면 원장님들이 약침이나 이런 치료 100일 정도만 하다 보면 뭔가 좀 보일 거예요. 습관이라고 습자가 뭐죠? 날개 우잖아요. 날개 우에 흰백자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날개 우자가 원래는 스스로자의 병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스스로 날개짓하서 자꾸 연습하는 게 습관인 게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 원장 의식적으로 하게 되면 몸이 되게 피곤해 에너지를 많이 써요. 대뇌피질로. 자꾸 연습을 하면 습관화가 돼요. 그럼 그것은 기저회계 담당하게 돼요, 이제. 그러다 보면 저는 제가 행위를 하고 있어서 에너지가 덜 들어요. 덜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연습하다 보면 습관이 되면 덜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운전할 때 엄청 피곤해도 한 1, 2년 지나다 보면 완전 습관이 돼버리면 운전이 습관처럼 하다 보면 생각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고 있잖아요. 에너지도 덜 들고 더 힘들고 운전하기도 편해지고. 이 치료도 똑같습니다. 에너지를 덜 쓰게 되니까 훨씬 편해집니다. 치료 포인트. 그래서 원장님들 시상봉합부터 이렇게 하자. 그리고 여기를 다 하고 나서 양쪽으로 이렇게 모아주자. 이것도 원장님들 보내줄게요. 그 치료 동영상. 다음에는 이제 동영상을 봐가면서 거기서 설명하면서 강의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데가 다 혈자리다. 인체에서 가장 많은 관절이 모이는 자리가 여기. 그다음에 이 축두골. EV도 되기도 하고. 그 시상봉합을 열어준다고 하는 건 이 시상 정맥동이 잘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팍스 세리브리가
엄청 질기게 여기에 에스모이드 부분에 부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인당열자리라고 보는 거고, 저는 이 부분이 있는 데가 눈 있는 데 중에 하나잖아요. 눈. 정명열자리나. 방광열자 이렇게 가면, 그 방광열자 정명열 잘 풀어주면 여기가 이완되면 어떻게 되죠? 아까 온 몸에 있는 되뇌피질, 그다음에 SMR 영역들이 이완이 되면 전체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눈 치료도 잘하려면 눈은 림프가 이쪽으로 빠지는 것은 눈의 겉에뿐이에요. 눈 안에는 망막이나 황반인 근처에서의 림프는 안으로 들어가서 얘 밑으로 빠져요. 이 캐버 이쪽 안으로 들어가서 이 주라마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정맥동으로 들어가서 아니면 이 림프관을 통해서 이쪽으로 빠져요. 그래서 OM 수쳐도 여기다가 약 치는 게 생각보다 바로 가면 여기는 아까 아털이 지나가는데 너무 옆으로 하긴 했지만 상당히 이분은 이렇게 띵띵 했을 때 한 이 정도가 OM 수쳐가 좀 브로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축주고는 거의 여기까지, 아니, SCM 거의 여기까지 붙고요. 근막적인 것은. 그래서 약침 넣고 이 두 개를 관절이라고 여기 OMC 관절이라고 생각하고 모아줘라. 이 부분도 동영상 제가 보내줄게요. 이 세 개는 루틴하게 하려고 노력 한번 해보세요, 원장님들. 자, 그래서 아스테리온도 되게 중요하고, 아까 여기 있잖아요. 이 부분이 확 껴버린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전두골이.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풀어주려고 노력을 해라. 위축되어 있는 데다가 약침 많이 넣어줘라. 라고 하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루틴하게 여기 침을 놓는다고요. 그 람다 열자리도 되게 중요하다. 람다 열자리, 그래서 저는 불면증 환자들이나 그런 환자들, 저는 여기다 약침도 넣지만 여기를 잠자다 이쪽 근막, 여기에 옥시피탈 리스가 있잖아요, 근육. 저는 오늘 같은 날은 원래는 잠을 못 자요. 너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어 있잖아요. 자세도 나왔었고, 목도 겁나게. 미주신경도 엄청, 이쪽 긴장시켰잖아. 목소리를 크게 했다는 얘기는. 그럼 잠이 잘 안 올 거거든요. 부교감신경 활성화 안 되니까. 가면 좀 목부터 풀어주고요, 제복. 2주에 풀면, 풀다가 잠이 들어요. 옛날 같으면 잠이 안 왔는데 지금은 인면장애로 고생을 많이 안 합니다. 옛날에는 겁나게 많이 했는데. 나이 들수록 더 안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30대 인면장애가 되게 극도로 심했습니다. 30대 후반에. 이런 거 하면서 제 인면장애는 많이 극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데 아터리가 되게 잘 느껴지게 해야 돼요, 이제. 그래야지 이쪽 부분을 영향을 할 수 있잖아요. 축두골, 후두골하고 축두골. 후두골, 축두골의 움직임이 좋아져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런 림프는 원장님들 진짜 겉에 많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2025년 이번에 6월 달에 나온 논문이 뭐였죠? 4월 달인가? 이 그 뇌척수액이 빠지는 데 있어서 절반 정도는 심부로 가지만 절반 정도는 이 겉에 있는 근막에다가만 아주 미세하게 자극을 주면 이런 데 잘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 대신 강하게 자극을 주면 더 잘 안 빠진대요. 진동을 주더라도 아주 부드럽게 주라고요. 그러면 원장님 진동을 주라 부드럽게 주는 게 뭐 있겠어요? 원장님 하고 예풍열자 손대 보세요. 이 예풍열이라고 봐 이쪽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동이 땡기거든요. 그러면 이 림프 흐름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죠. 허밍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가 부족하다가 산화질소만 늘 생각을 하지 말고, 산화질소를 자꾸 넣어주는 것도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족하다 무조건 넣어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에 부족하니까 자꾸 넣어줘야 되나? 그러니까 하면 산화질소 더 많이 만들어진다고 허밍을 하면 코로 하면은 산화질소 코호흡을 하면 산화질소 훨씬 많이 만들어지는데
허밍을 하면 산화질소가 코 비강호흡보다 14배가 더 많이 만들어진다고요. 하면 이게 떨리면서 림프 흐름이 좋아지고 그 떨림에 의해서 떨린다는 얘기는 자꾸 뭐 어떤 거겠어요. 수축하고 다시 이완이 돼요. 수축하고 이완이 돼야 되잖아요. 수축 이완이 되면서 많이 이완이 되려면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혈관이 이완이 되려면 산화질소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때. 그리고 우리 몸은 기전이 떨림을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몸은 가벼운 운동을 하게 되면 태극권 같은 거 많이 근막에 글라이딩을 하게 되면 내 몸에서 산화질소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해라. 우리가 그래, 도파민이 분비가 안 되니까 L도파를 자꾸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5년 뒤에? 스캔 질환들, 그 다음에 그 약 효과가 없어지잖아요. 부족하다고 자꾸 넣어주는 것도 있지만,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넣어주는 것도 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요령들을 많이 알려주자. 처음에는 쓸 수 있다. 한 3개월 정도는. 그다음부터는 되도록 이런 방법을 처음부터 알려주면 이런 방법을 하게 하자. 자꾸 움직이게 하자. 라고 하는 게 더 환자한테 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림프예요. 염색을 시켜봤더니 림프가 실제 흘렀던 거예요. 이런 걸 옛날 사람들 느꼈던 거예요. 가장 많이 모이는 자리가 천형혈자, 림프자 이런 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동맥은 앞에도 템포럴 아터리가 여기 귀 앞에 청에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그다음 뒤쪽으로는 이쪽으로 이 아터리. 근데 여기는 우리 경락에는 혈자리가 없더라고요, 여기에.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중요한 혈자리 중에 하나가 여기라고 보거든요. 여기 때문에 여기 이명 환자들이나 난청 환자들, 나이 드신 분들 여기 박동 전혀 안 느끼십니다, 대부분. 그러면 여기다가 약진 잔뜩 넣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면 이 박동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박동이 잘 느껴지면 이명이나 난청도 좋아집니다. 근데 완전히 다 막혀 있어서 살아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원장님들 봐요. 여기서 뭐냐면 이 퍼포레이팅 되게 뚫고 나오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아까 심바 콩카가 여기 있죠. 심바 콩카는 혈관이 얘들이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얘혈관이. 얘혈관이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퍼포레이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박콩카에 자극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가치를 어떻게 라고요? 이 퍼포레이팅 된 원장님들 너무 제가 10분만 더 할게 죄송해요. 제가 오늘 아까 앞에서 너무 좀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느라고 근데 꼭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중요해서 막 강조하느라고 그랬어요. 피곤하신 분들은 주무시고 동영상으로 보세요. 자, 이거 강조하고 싶어요. 이 퍼포레이션이 뚫고 나오는 거예요. 이 혈관들이 그냥 여기가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밑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 심바 콩카 우리가 아까 미주신경 자극 여기 자극됐잖아요. 왜냐 이 부분 100% 어디가 지배한다고요? 미주신경이 지배하는 거라서 이 부분을 긴장을 풀어주면 미주신경에 영향을 준다고요. 실제로 이쪽을 자극을 줬을 때 펑셔널 MRI로 해서 여기가 뭐 했었다? NTS 영역이 더 잘 안정화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얘들이 어디를 더 활성화시켰다고? 전전두엽 영역이 반응을 잘하더라. 전전두엽이 기능하더라. 그리고 전전두엽 이명 환자들 있잖아요. 이명 환자들의 논문이 뭐가 있냐면 전전두엽이 불타고 있어요. 너무 과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안정화 안 돼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자율신경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충동적이 안 되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뒷부분의 아처리가 잘 느껴지게 해야 돼요. 이 부분에 했을 때 아처리가 잘 느껴지게 해야 돼요. 이 부분 아처리가 잘 느껴진다? 그러면 이 부분에 영향은 별로 없으니까 안정성 위주로 조금 더, 그다음에 다른 작용을 조금 더 생각을 해야죠. 그렇다면 시장공합도 한번 만져보고, 그다음에 신경도 이렇게 흘러가고, 청청혈자리는 단순히 혈자리지만 신경도 있고, 림프도 있고, 혈관도 있고 다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단일화된 실체가 없다.
우리 그 혈자리에서는 신경도 좋게 하고 혈관도 좋게 하고 림프름도 좋게 한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침법이 동시침법이에요. 그다음에 나가노 침법이 있고요. 동시침법은 걔들은 아예 경락 자체를 무시해버리기도 해요. 차라리 저는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대신 동시침에는 깊이가 있잖아요. 어디서는 깊게 날아, 어디서는 약간만 날아, 1춘만 날아, 3춘만 날아. 그 목표점 있는 건 신경을 목표로 하든 혈관을 목표로 하든 뒷혈관을 목표로 하든 그 부분에서 해. 침 효과를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경락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정하는 것은 단일화된 실체의 경락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거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 이쪽이 심바콩카예요. 그래서 이거 원장님들한테 제안하고 싶은 건 만약의 경우에 지난번 강의를 그 송재준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그 미주신경 자극들 저도 뭐 사용한 지 별로 안 됐으니까 원장님들 같이 사용해 가면서 서로 그 체험리를 공유를 할 때 저가 더 이 부분이 더 떴던 건 뭐냐면 더 생각이 났던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여기는 이제 나오긴 했지만 여기에서 조건주 네트워크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MTM 음원 치료기를 사야 되거든요. MTM 그러면 이명이 음원을 심어줘요. 약 4000Hz가 진짜 60dB 정도의 안 좋다면 이 부분에 그 가장 그 소리에 비슷한 음원을 심어줘요. 그 부분을 자극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유모세포를 자극을 줘가지고 운동시키는 거지 살려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그러니까 음원 치료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3개월, 6개월 잘 따라오고 만족도가 좋아요. 확실히 잘 따라와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뭐 주 1회만 치료하지만 그래서 이걸 사가라고 하기도 참 뭐하고 그런 거 있지만 원장님들은 대부분 침 위주로 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저는 치료를 많이 안 하니까 주 2회밖에 못 보거든요, 환자들을.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보통 2, 3회를 본다면 올 때마다 힐라운을 해주는데 주 1회는 주계종을 위주로 하면서 주로 수가를 높게 받고 나머지 1, 2회 정도는 그냥 왕뜸하고 기기뜸하고 힐라운 하면서 미주신경 자극을 주면서 배 같은 데다 기기뜸 뜨고 합곡 족삼리 같은 데다가 침을 놔주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니면 동네 할배들한테는 인지기능 개선에 이런 논문이 있으니까 논문이 얼마나 훌륭해요. 이 자극을 줬을 때 이러니까 주 3호에 와라. 2,400원에 이런 비싼 기기를 쓸 수가 있다. 아니면 165만 원 주고 사가라. 대부분 안 사갈 거고 매일 와서 한 신라운 해주면서 뜸 뜨고 땀치료 해주면 많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3개월, 6개월 또 가져다 보면. 그 생각을 해서 원장님들 그래도 우리도 지금 한 3개월 정도 서로 해가면서 한번 좋은 게 있으면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어르신도 이분은 만 79세 어르신이에요. 혈색도 진짜 안 좋고 피로감도 진짜 안 좋고 이 사람은 인삼을 농사하던 분이 평생 인삼 드신 분이에요. 지금도 인삼 계속 홍삼 계속 드시고 있는 분이고요. 근데요 3개월 치료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이명도 어느 정도 좋아졌지만요 몸 자체가 많이 피로감이 많이 좋아졌어요. 평생 인삼 먹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한테 약 처방은 맨 처음 인삼양향탕 하다가 귀비온담탕, 인삼양향탕 두 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요한 같은 거, 안 그것들보다는 맞다 고요한 시오가 용을 몰라요. 시오가 성격이 약간 까칠했거든요. 음. 지금 광고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까 이제 이쪽이 아까 에스모이드 분이 여기에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완돼야 돼요. 이 부분의 약침을 저는 여기다가 넣으라고 하고 싶어요. 약침을 너무 밑에다 놓으려고 하지 말고요. 실제 어차피 물은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밑에다가 놓으려고 하지 마라. 이분은 실은 여기다 매선도 종종 이런 거 하면 약침도 넣으면서 매선도 났어요. 여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정 안 되면 침도 여기다 조금 나지만 30개 나라. 그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도침 하기 싫으면 많이 나라. 호침으로 많이 나라. 이 사람들 보면 대부분 보면 막 피가 걸쭉해요. 자그르지 않고 있다가. 그러면 계속 하다 보면 피가 좀 좌우인데 이명 있는 쪽은 되게 더 걸쭉해요. 피부도 좀 더 이 부분은 좀 깨끗해요. 우측은. 근데 좌측이 난청 있는 건 피부도 더 안 좋고 이제 사진 좀 잘 나오게 잘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실제로 보면 여기가 훨씬 깨끗해요. 덜 딱딱하고. 그리고 이분들 보면 나이 드신 분들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다들 뜨고 있는데 다 이명 환자들 다 이래요. 이런 환자들 어떻게 1, 2개월에 좋아지겠어요. 머리도 웬만큼 어디 보면 다 빠진 거고 림프 순환이 다 저하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프랭크 사인이 정말 인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프랭크 사인이 뭐냐면 이 프랭크 사인이 아무튼 이 친구는 이제 저랑 동갑이었는데 운동을 겁나게 싫어했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타고난 그거 있어가지고 운동을 정말 싫어하는데 앉아서 한 3, 4시간씩 있어버린 친구예요. 목 겁나게 두껍거든요. 아무튼 이런 친구들 도침 겁나게 했어요. 도침. 목이 짧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너무 무리해버리니까. 매선을 이런 식으로 놓고 저는 요즘은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것보다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 옛날에 작년에 만든 교재예요. 이것은.
그리고 또 여기다가 약침을 이런 식으로 놨을 때 확실히 확 근막적인 요소가 확 움직임이 확 좋아지기도 해요. 약침을 넣어줬을 때. 이런 식으로도 놀 수 있다고 하는 예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님한테. 매선하기 싫으면. 손해의 축중 환자. 좀 시커매요. 단 피 빼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뺏긴 것처럼 시커매요. 청골 안 좋은 사람은 뺏긴 것처럼 시커먼 사람들이 많아요, 이 주위가. 그 다음에 이런 주름도 더 많죠. 이쁘지가 않죠. 이 꼬리 있는 데가 주름도 더 많고 이쁘지 않고 확 휘어져 있거나 긴장되어 있고. 미주신경, 심장, 횡격막 신경, 측선. 아까 측선 얘기했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비비온 담탄을 많이 쓴다고 했던 게 뭐냐면 이 부분만 좀 얘기하고 심장마법에 심장 군주지간 있잖아요. 아까 원장님이 축두구라고 아까 미주신경하고 관련이 깊었잖아요. 이 축두구 담경이 가면서 이 측선 이렇게 하면서 담낭도 지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보면 귀비온담 심담학업에 조금 다음 달에 조금 더 얘기 좀 할게요.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물고기에 어, 이 전정기관이 달팽이관이 없죠. 물고기에서는 별로 청력 기관이 되게 떨어져 있죠. 일부 청력 대부분 이 균형 감각이 전정기관 완성이 되어 있어 이때는 되게 조류에서 전정기관이 최고로 좋아졌겠죠. 그냥 고속 비행을 해야 되니까 방고리관이 상대적으로 크고 특히 이 상행이 근데 포유류로 갈수록 달팽이관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청각기관이 엄청 발달하는 거죠. 이쪽은 청각기관이 아니잖아요. 다음에 조금 더 얘기하는데 뭐냐면 달팽이관 이게 측선에 대해서요. 이게 측선이거든요. 얘들 얼룩 지나도 이렇게 여기 가면 측선인데 이 측선에 있는 게 헤어셀이에요. 헤어셀. 이 헤어셀이 달팽이관에 있다고요. 이 헤어셀을 잠시 더 보여주면 이 달팽이관을 다시 또 딱 띄워보요. 달팽이관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저주파 난청이 이렇게 생긴다고 했잖아요. 메니에르 증후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이 쓰는 영역인 이 부분 여기까지가 이쪽이 여기가 저주파예요. 아니 이쪽이 고주파예요. 여기가 고주파. 고주파에서 쭉 들어갈수록 이 안쪽이 저주파예요. 저주파 난청이 있었다는 얘기는 원장님들 청력기를 오디오그램을 사용했을 때 이 저주파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웨이도에 있을수록 고주파예요. 근데 이번에 삭가다가 몇 개월 전에 이명을 일본에서 최고로 많이 보는 사람이 그러는데 생각보다 이 고주파 난청이 많대요. 고주파성 이명이. 그러면 이 부분이 식중으로 가까이에 긴장이 되어 있는 요소예요. 근데 우리 청각기계는 대부분 여기를 읽지도 않아요. 대부분 한 12,000부터 읽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2,000을 넘어가는 긴장 때문에 이명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 이 사람. 이런 이명이 사람이 많더라. 그래서 이런 이명들은 생각보다 빨리 좋아질 수도 있죠. 이런 이명들은 청각기계는 잘 나오진 않죠.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유모세포가 아예 탈락되어 있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유모세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장님들 아, 얘들이 제 환자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명이라고 하는 건 이 고막 문제도 있고 이 중이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달팽이관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이 감각기관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 브레인의 문제가 있을 수다 생길 수가 있는데 다 보통은 대부분은 이 달팽이관에 있는 이 헤어셀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근데 요즘에서의 세계 이명학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 부분 뇌 부분을 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불안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 결국 그 예측 시스템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이명이 잘 걸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측 불안함, 심담학업. 그러면 이 달팽이관이 진짜 달팽이관을 이렇게 보면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헤어셀인 거죠. 이 부분을 확대했을 때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무너지면 이 정도 되면 쉽게 나올 수 있겠죠. 3개월 안에 나올 수 있을 거고. 이 이렇게 달팽이관 유모세포들이 이런 식으로 건강하다면 소리가 잘 들리는 건데, 이렇게 원형 탈모처럼 듬성듬성 빠졌다면 3개월, 원형 탈모 3개월 정도 치료하면 막 좋아지잖아요. 이런 경우 만약에 좋아질 텐데, 이렇게 돼도 어느 정도 쇼부를 칠만 할 텐데, 이렇게 완전히 다 유모세 완전히 다 사막화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웬만큼 1년 치료도 안 되겠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나는 이명을 치고 잘했다. 10년 된 어디 논문도 쓰고 해 그랬더만, 그런 경우는 이런 이명이 아니라 이런 이명이거나 아니면 이런 이명이었거나 아니면 근육의 긴장이었거나 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여기 상해에서의 불안 때문에 이명이 생기는 거일 수 있죠. 이런 약 같은 거 먹어도 좋아질 수 있잖아요. 대부분은 이 여기가 가장 많은 것 같더라. 얘 부분이 많이 탈락되어 있는 경우가 힘든 것 같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패턴이 있잖아요.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들 진짜 예민해져 있고 나이 들었는데 엄청 예민해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원장님들 다음에 조금 더 이 부분을 하면서 테크닉이랑 좀 많이 보여주고 할게요. 원장님들. 어, 혹시 원장님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카톡방에다 남겨놓으면 제가
잠시만 카톡방에 뭐가 있나요? 최 원장님 버티리스 개념은 나이 들수록 더 생기는데 정말 더 딱딱해져요. 버티리스는 제가 다음에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장님 때문이라도. 앨러스 단로스 증후군. 감사합니다, 서 원장님, 서 교수님. 제가 그 동영상 아까 그것은 제가 내일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시고요. 우선 원장님들 중에 아직도 약침, 그냥, 다른 약침, 어열약침이라도, 중성 어열약침이라도 한 번씩 놔보게요. 원장님 아셨죠? 원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원장님들. 오늘 참고로 저 때문에 아까 좀 불편한 얘기 때문에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였으니까. 그리고 꼭 이것만 이해해 주세요. 경락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단일화된 경락의 실체가 없다는 것만 인정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편해지는 거예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